얘도 이제 디자이너가 있는데 여기서 디자이너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컴포지션에서 디자이너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 디자이너가 사실 프리셋이니까 새 컴포지션 프리셋으로 하시고 두레이션 20초로 볼게요. 솔리드를 생성해 주시고요. 폼을 적용해 주시고 우측에서 요거 X자 지우시려면 나중에 리셋에다가 리셋이 아니라 라이센싱에다가 시리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위에 디자이너 눌러보시고요. 디자이너 파티큘러 프리셋 지난번에 본 거랑 유사한데 왼쪽에 여기 프리셋을 보시면 돼요. 일단 얘는 움직일 필요는 없고 움직여도 상관없겠다. 베이직 싱글 폼 프리셋 싱글 폼 프리셋에서 베이직 18가지 아이템 여기서 딱 찍어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는 좀 전에 눕혀서 파티클을 배치했지만 이건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프런트로 배치된 상태고요. 이런 거. 요 색깔은 아까 그라데이션 사이즈 X 방향으로 한 거죠. 요거는 스피어로 배치하면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걸 할 수 있어요. 약간 모집을 SF 영화에 무슨 뭐 어떤 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외계 물질 이런 것도 만들어요. 이런 거 약간 신비한 배경 있죠. 이런 것도요. 얘는 이제 그 어펙 오페시티를 통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투명도가 빠지고 막 꽂아 얘는 이런 식으로 얘가 그 스피리컬 필드예요. 스피리컬 필드를 크게 잡으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비켜나가는 형태가 되죠. 플라즈마 띵 이름이 플라즈마 띵이에요. 플라즈마 뭐 우리말로 하면 같은 거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저기 스피어 형태고 와일드 월드 진짜 거치네요. 이거는 밑으로 가시면 이런 이제 보케 같은 것도 만들어요. 이런 거 이런 배경 필요하시면 써먹어야죠. 헥사곤 이런 거 있고 얘도 그 우측에 그 파티클 종류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바꿔서 파티클 종류 이런 거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밑에 그 프랙탈 이런 것도 있고요. 바이러스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계시죠. 제네시스 이름이 멋있어요. 뭐 이렇게 별거 아닌데 이름이 거창해 좀. 소프트 프랙탈 이런 것도 여러분들 뭐 타이틀 영상 배경 뭐 그냥 시꺼먼 배경 넣는 거보다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깔아주면 뭔가 좀 다르죠 느낌이. 이런 식으로 어떤 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형같이 보이게도 할 수 있어요. 라인이 있고요. 이런 거 배경 이런 배경도 만들고
쉐이프 그리드에서 이런 거는 이제 이미지를 활용하거든요. 이런 건 꼬는 거, 선 꼬는 것도 있고, 트위스트. 이런 거 보면 그 음악 방송의 배경 같지 않아요? 쇼 음악 중심. 쇼 음악 중심 보시면은 거의 다 파티큘러하고 폼으로 배경을 만들더라고요. 포토샵 이미지 가지고도 가져와서 할 수 있고, 복합적인 이런 설정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 약간 뮤지컬 배경 같죠? 이런 거 지금 공연 광고 만드시는 분들은 필히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위로 올라가서 베이직 프랙탈 스트링 그래서 우측 아래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이제 적용이 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베이스 폼 열어보시면 이제 사이즈 있고 파티클에 열어서 디자인 또 수정하실 수 있고요. 스피어, 글로우 스피어, 스타 이런 종류들은 이제 클라우드 릿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 변경할 수 있고요. 프리셋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찰해 보시고요. 플라즈마 띵 뭐 이런 것도 어플라이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스피리컬 필드가 설정이 돼 있겠죠. 스피리컬 필드에 그 레디우스가 설정돼 있어요. 좌표 이런 것 스피어 1 포지션 이동해서 이런 것들 다 모션 하실 수 있고요. 블렌드 모드가 애드 돼 있어서 이렇게 밝게 보이죠. 노말이면은 플랫해요. 애드가 돼야 겹치는 부분이 좀 빛나게 보이죠. 그래서 뭐 프리셋을 좀 관찰하시면은 또 디자인 공부도 또 되는 거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타이틀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 식으로 조금 천천히 나가도 되겠다. 되게 이건 되게 소프트하죠? 느낌이. 일단은 요거로 고를게요. 얘가 제일 유사한 것 같아서 베이직 프랙탈 그리드. 맨 위에 있는 거 어플라이로 하시고요. 사이즈를 화면 크기에 맞출게요. XYZ 인디비주얼로 바꿔주고, 사이즈 X는 960, 사이즈 Y는 540으로 꽉 채우고요. 사이즈 Z는 1로 줄이죠. 앞뒤는 필요 없으니까. 파티클 인 X는
일단 960으로 맞춰서 꽉 채우고, 파티클인 Y도 540으로 꽉 채우고, 네. 파티클인 Y 540, 파티클인 Z는 1. 그럼 이제 진하게 되죠. 사이즈를 이제 줄일 거예요. 사이즈를 매우 소프트하게 할 거라서 0.5로 일단 맞춰볼게요. 사이즈 0.5. 그러면 되게 소프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네, 이런 느낌. 네. 재생은 엄청 힘들어지지만, 네. 모션은 실제 느리진 않아요. 자, 사이즈 XYZ, 파티클 XYZ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의 사이즈가 0.5. 그 다음에 색깔은 어디냐, 오버 X죠 지금? 컬러 오버. 색은 바꿔주세요 여러분들이. 네. 저는 그냥 요 패턴으로 일단 보고, 네, 붉은색 영역을 조금 넓힐게요. 블렌드 모드 애드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그 어디였냐, 스피리컬 필드 스트렝스를 올려주고요. 스트렝스를 한 90 정도 일단 주고요. 레디우스를 얼마 정도 잡을까요? 한 이 정도? 네, 레디우스를 한 160 정도, 165 정도 할게요. 레디우스를. 그 다음에 네, 스트렝스는 한 85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영역이 나타나죠. 요게 최종 스피커 영역. 네. 여기는 이제 비켜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오케이. 얘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스피어 1 포지션이. 그래서 0초에서 좌로 이동해요. 이거를 좌로 이동. 한 X 값을 한 200 정도? 200 정도 잡을게요. 네. X 값 200. 그 다음에 스피어 1 포지션 0초에서 스탑워치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5초쯤에서 갈게요. 5초쯤에서 중앙으로. 아까 네. 중앙이 대충 얼마야? 480이죠? 네, 480. 480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5초에서 480. 네. 자, 그러면은 이제 5초간 천천히 이동하겠죠. 네. 이거를 해프로 보면은 별로 이렇게 느려지지도 않아요. 그냥 오토로 놓고 보시는 게 제일 낫고요. 이거 조금 빨리 보려면은 한 프레임씩 건너뛰는 게 나아요. 그 프리뷰에서 프리뷰가 어딨어? 리셋 프리뷰. 여기 스킵이 있어요. 스킵을 한 프레임씩 건너뛰면은 네,
조금 빨리 봐요. 이렇게 재생하는 거 스킵 1. 그러면은 이게 조금 한 프레임씩 건너뛰니까 조금 빨리 봐요. 네. 지금 모든 프레임을 다 재생해 볼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재생은 훨씬 빨리 보아요. 네. 자, 일단 좌표 이동은 됐죠? 네. 글자를 여기다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일단 0초로 가서 글자를 여기다 써줘요. 자, 레드라고 할게요. 글자를 써주시고 약간 밝은 빨강색 정도로, 밝은 빨강 정도로 써주시고, 사이즈 한 120. 약간 저는 좀 멋을 내기 위해서 기울임체로. 자, 일단 글자 써주시고요. 잠깐 쉬었다 이어가죠. 글자를 써주시고, 폰트를 한 118 정도 약간 줄였고요. 이거 패러그래프 센터 텍스트로 놓으시면 되죠. 중심점이 가운데로 오니까요. 대략 뭐 이쯤에 놓고 요거에 맞출 거예요. 좌표를 같이 이동하게 할 거거든요. 지금 솔리드 레이어는 아까 U자 누르면은 이렇게 키프레임 볼 수 있죠? 아까 스피어 1 포지션이 있으니까 U자 키 눌러서 보시고, 텍스트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여기 알트 클릭, 스탑워치 알트 클릭해서 익스프레션 추가해 주시고요. 자, 달팽이 모양 당겨서 스피어 1 포지션에 맞춰 주시면 되는데, 얘를 다시 취소, 컨트롤 Z. 3D로 체크해 주세요. 얘도 3D로 해야 좌표가 제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3D로 눌러 주시고 포지션에 알트 클릭 하신 다음에 스피어 1 포지션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정상적으로 딱 간단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조금 이제 위쪽으로 치우쳤죠? 앵커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앵커 포인트의 Y좌표를 조절해 가지고 대략 가운데쯤 맞추시면 돼요. 마이너스 39 정도 이렇게 좀 내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스피리컬 필드랑 텍스트랑 같이 이렇게 가는 상태고요.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할게요. 지금은 일단은 모션을 먼저 잡은 거고, 초반에 서서히 나오게. 자, 일단은 다시 솔리드를 보고요. 솔리드에 스피리컬 필드로 가서 텍스트 레이어는 간단하게 볼게요. 리빌 프로퍼티스 위드 애니메이션. 솔리드 레이어 선택하시고 스피리컬 필드로 가서 그 레디우스랑 스트렝스가 있는데요. 레디우스를 좁히면은 좁아지죠. 얘는 165 놔두고 스트렝스를 낮춰도 얘가 이렇게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좀 같이 모션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3초) 3초에서 스트렝스가 85죠? 스탑워치 주시고 레디우스도 스탑워치 줄게. 3초에서 3초에서 레디우스는 165고요 스트렝스는 85고 0초로 가서 레디우스는 한 100 정도로 줄일게요. 100. 스트렝스는 매우 낮출게요. 한 10 정도로 낮출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영역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가면서 영역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대충 한 지금 1초 정도부터 보시면은 영역이 이제 이렇게 좀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자는 한 1초 정도부터 서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초로 가서요. 텍스트의 오페시티 그냥 조절할게요. T 눌러가지고 1초에서 오페시티 텍스트 0 해주시고 스탑워치 눌러주시고요. 5초에서 100%로 줄게요. 글자는 서서히 나오게. 짜잔. 자, 1초부터 재생하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조금 더 늦게 나와도 되겠다. 1초 10, 1초 10. 오페시티 키를, 오페시티 0% 키를 한 1초 10으로 옮겨줬어요. 자, 거기서부터 샤 이렇게 나오는 상태로. 그래서 원형 영역이 먼저 이렇게 싹 생기고 글자가 나오는 이렇게 요런 느낌. 패러그래프가 센터로 돼 있어야지 텍스트가. 자, 솔리드를 다시 볼게요. 솔리드 스피릿과 필드를 볼게요. 자, 요 솔리드 레이어 접었다가 U자 키 누르시면 키 보일 수 있고요. 키가 지금 이런 상태고. 3초에서 볼게요. 3초. 3초에서의 그 스트렝스와 레디우스. 앞쪽이 조금 파티클이 커버되게 하려면요 스트렝스를 조금 낮추면 돼요. 스트렝스를 낮추면은 이제 얘가 앞쪽으로 좀 커버가 되거든요. 파티클 크기를 조금 올릴까? 파티클의 사이즈가 0.5였죠. 0.7로 하면은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갈게요. 0.7. 좀 더 또렷하게 보이죠? 개수를 늘릴 수도 있는데 개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0.5로 사이즈를 그냥 밀어붙이겠다 그런 대신에 이제 파티클 인 X를 한 2000 정도 주고 파티클 인 Y를 한 1000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더 얇고 진하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느낌이 있죠. 이렇게 파티클이 아니라 무슨 면 같이 보이잖아요. 투명한 면. 이렇게 보이려면 파티클이 매우 촘촘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입자같이 안 보이고 뭐지?
얇은 그런 무슨 밀가루 전분 만두피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 대비 파티클 개수가 2배 정도 되면 돼요. 그러면 얇게 면처럼 보여요. 그냥 움직여도. 근데 유일한 단점은 매우 느리다. 재생이. 지금 한 프레임 건너뛰기로 하는데도 힘겨워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뭐 좋은 디자인을 위해서라면. 자, 그래서 스트렝스는 한 70 정도, 3초에서 스트렝스는 70으로 낮췄고요. 이렇게. 조금 줄일게요. 파티클 인 X를 한 1800, 파티클 인 Y를 한 900 정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그래서 그 사이즈를 지금 0.5로 잡았는데 0.6 정도 해도 나쁘진 않아요.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조금 진하게 볼 수 있어요. 얘가 소수점 에딧 밸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가능해요. 되게 정밀하죠. 0.6하고 0.5가 또 다르죠. 0.55로 하면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0.05 단위로 세팅할 수 있어요. 이 파티클 크기를 0.05도 차이가 있어요.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넣는 거예요. 0.5와 0.55, 0.6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진하기가 차이가 있죠. 예. 자, 어쨌든 뭐 집에서도 이거 원활히 재생하시려면 슈퍼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거 풀 HD로 렌더링 거시면 컴퓨터가 막 화를 낼 거예요. 펜이 막 돌아가면서. 근데 이게 모션 자체가 느리진 않아요. 이렇게 모션은 약간 역동적으로 보일 거고요. 여러 느낌으로 등장하는 타이틀이 된다. 한 프레임 넘어가는데도 시간이 지금 넘어가곤 있어요. 자, 1초에서 3초까지만 지금 재생해 보면 되니까요. 1초부터 3초까지가 지금 등장하는 타이밍이죠. 다시 보면은 자, 지금 1초부터 3초까지. 저희 집에 컴퓨터가 4K까지 렌더링 할 수 있는 PC이긴 한데 다음에 컴퓨터 살 때는 8K까지 렌더링 할 수 있는 걸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지금 한 프레임씩 건너뛰기로 재생하면은 뭐 이렇게 여러 식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1초부터 3초까지 이렇게 지금 등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이즈 얘가 이제 폼은 라이프가 없죠. 처음부터 그냥 쫙 판을 깔아놓고 모션을 하는 거예요. 파티클을. 그래서 이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 다음에 파티클 개수에 따라서 디자인이나 색감이 달라지는 거. 그런 거를 좀 여러분이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제는 이 폼의 어떤 기본적인 특성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제로 일단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또 스피리컬 필드가 뭔지, 스트렝스, 포지션, 레디우스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보시고요.
칼레이도스코프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복제해서 쌍둥이 만드는 거 양쪽으로 양쪽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뭐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고요. 자, 오늘은 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레이어 맵 이게 중요해요. 레이어 맵이 이게 별표 5개인데요. 얘가 폼의 어떤 특성을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예요. 기본을 좀 볼게요. 왜 그러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죠. 이미지 불러올게요. 이미지를 파티클의 색으로 할 수 있어요. 작은 이미지 하나 불러올게요. 큰 거로 하면 느리니까 이게 풀 JPG 불러올게요. 에펙 기초 때 썼던 거. 그 다음에 별도로 새 컴포지션은 한 640, 480으로 할게요. 640, 480, 20초 빵빵. 풀 내려주시고요. 풀 내려주고 얘는 그냥 내비두고 솔리드를 별도로 만들어요. 솔리드에는 폼이 들어갈 거고요. 뭐 컴프 사이즈로 그냥 색깔 관계없고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이펙트 프리셋 창에서 폼 적용하시면 되고요. 풀은 숨겨 놓으셔야 돼요. 풀은 그 눈 꺼주시고요. 폼 선택해서 베이스 폼에 박스 그리드 상태로 볼 거고요. 사이즈를 화면 크기에 맞출 거라서 XYZ 인디비주얼로 바꿔줄게요. 사이즈 X는 640, 사이즈 Y는 얼마 있지? 480, 사이즈 Z는 0으로 하시면 돼요. 그냥 0으로 하면 앞뒤는 차이가 없고, 파티클 인 X도 640, 파티클 인 Y도 480, 파티클 인 Z는 1. 이러면은 이제 화면 사이즈랑 파티클 개수가 동일하게 되죠. 자, 지금 얘가 흰색이니까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파티클 색이. 일단 크기는 사이즈는 1로 맞출게요. 그래서 그 파티클 열어서 사이즈를 1로 맞출게요. 짜잔. 약간 흐릿하게 보이죠? 얘가 기본 패더가 있어서 그래요. 그 스피어 패더를 낮추면은 좀 이제 흰색에 가까워져요. 이게 스피어 패더가 있어가지고 20 정도로 낮춰볼게요. 0이 되면 완전 흰색이 되지만 이제 레이어 맵 칼라인 알파 칼라인 알파에 보면은 거기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풀 JPG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반응이 없죠? 맵 오버를 잡아줘야 돼요. XY. 화면에 꽉 차게 나왔죠? 이 전체 지금 파티클 크기가 이미지 사이즈랑 상관없이 아까 도큐멘트 크기에 맞춰서 그렇죠?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죠? 320, 240 그러면은 다시 파티클 베이스 폼으로 올라가서 사이즈 X를
320, 240으로 바꿔줄게요. 파티클인 X도 320, 240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320, 240, 320, 240 XY. 그럼 풀 이미지하고 똑같아졌죠, 크기가? 이게 풀 켜도 똑같아요. 예. 예, 그럼 이게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이제 매핑을 한 거예요. 요거 얘를 정면을 보고 있잖아요. XY로 지금 매핑을 한 거예요. 매핑은 어디서 들어갔어요? 시네아포디. 자, 여기서 디스퍼스 앤 트위스트 여시면은 디스퍼스 올려주면 얘 흩어져요. 이렇게 모래알처럼 흩어졌다가 모이면서 영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0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입자들이 막 모여서 움직이다가 모여서 뭐가 나와요? 영상. 이렇게 흩어지면서 영상이 사라지고 페이드 아웃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트랜지션으로 쓸 수도 있고요. 트위스트, 당연히 트위스트 하면 꽂아 이렇게 꽂을 수도 있고. 예.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밑에 프랙탈 필드 다시 디스퍼스 0으로 놓으시고요. 프랙탈 필드 여시면은 거기에 디스플레이스 올리면은 얘가 이렇게 모기장처럼 춤춰요. 100 정도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너플 펄럭이죠. 플로우 X를 주시면은 플로우 X 50 하면은 우측으로 태극기처럼 깃발처럼 흩날리게 돼요. 디스플레이스를 약하게 주면은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무난하게 뭐 펄럭이는 게 되고, 높여주면은 얘가 이제 점점 모양이 이상해져요. 약간 망사같이 돼요. 이렇게 한 300 정도 주시면 이렇고 한 500 정도 주시면 이래요.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한 800 정도 주시면은 이런 배경으로 쓸 수도 있어요. 더 세게 갈까? 한 90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모션이 지금 커지니까 되게 빠르죠? 모션 속도를 줄이는 거는 거기 플로우 에볼루션 얘를 좀 낮추면은 좀 느려져요. 플로우 에볼루션 한 10 정도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천천히, 너무 이렇게 많이 갈 건 없겠다. 한 700 정도 줄게요. 디스플레이스는 이런 식으로 되고, 블렌드 모드를 줄까요? 위에서 블렌드 위에 그 파티클에 있죠? 애드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나는 영상의 배경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티클이 모기장처럼 왔다 갔다. 이게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색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패턴 이미지 같은 거, 색깔이 좀 이쁜 이미지 같은 거 쓰시면은 그 색으로 파티클을 쓸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스를 조절해 보시고, 디스플레이스 값에 따라서 이제 느낌이 또 달라지고요. 디스플레이스를 50으로 낮추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얘가 약간 글로우가 돼 보이는 거는 블렌딩 모드를 애드로 해서 그렇죠. 스크린으로 바꿀게요. 너무 눈부시니까. 이 정도 느낌. 스크린으로 하면 약간 음영 컨트라스트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파티클을 영상도 가능해요. 동영상도 이런 식으로 임포트 하셔가지고, 임포트해서 뭐 조그만 동영상 뭐 있지? 카라 AVI 이런 거 올라와 볼게요.
카라 AVI 불러오시고, 밑으로 내리면 돼요. 그냥 내리고 숨겨주시고, 얘 같은 사이즈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선택하시고, 얘는 일단 정지. 여기서 얘가 잘리면 안 돼요. 잘리면 안 돼가지고 반복 설정해야 되겠네요. 프로젝트에서 그 AVI 오른쪽 클릭, 인터프리프티지 메인, 루프 한 3번 해줄게요. 루프 3타임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시간을 쭉 쉬프트 드래그로 시간 이 끝에까지 늘릴 수 있죠. 레이어 길이 쉬프트 드래그로 늘려주시고, 자, 다시 폼 솔리드 선택해서 이거 바꿔주면 돼요. 소스만. 레이어 맵 컬러앤 알파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그럼 이제 동영상이 나오죠. 여기에 이렇게 파티클에 뭐 얼굴이 이렇게 되네요. 왜 웃지? 민속촌에서 찍은 걸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보고 웃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동영상도 가능해요. 그래서 매핑이 되는 개념이니까. 다른 이미지 불러올까요? 임포트해서 포토샵도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사용한 있죠. 문어 친구를 불러올게요. 문어를 불러오시고, 추즈 레이어, 레이어 사이즈 오케이. 문어를 내려주고요. 문어 사이즈가 361, 423 요거에 맞출게요. 레이어 숨겨주고 폼으로 가서 361, 423 사이즈 XY 361, 423 파티클 인 X도 361, 423 오케이. 이렇게 맞출게요. 그럼 포토샵 이미지를 여기다 매핑할 때는 뭐를 주의해야 되는지 보죠. 컬러인 알파로 내려와서 문어 PSD로 바꾸시면 이렇게 돼요. 뭔가 막 구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에요. 안 보였던 이미지가 나오죠. 참고로 이 맵 오버는 파티클을 정면으로 배치했을 때는 XY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눕혀서 배치했을 때 매핑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축이 C4D에서 배웠듯이 XZ가 되는 거죠. 눕혀놓을 때 YZ는 이렇게 앞뒤로 수직으로 배치했을 때 매핑 방향이에요. 이거는 뒤에 뭐 타임 Z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가 되는 거고, 얘는 이건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펑셔널리티가 있어요. RGB인데 얘는 RGB 데이터만 가지고서 매핑하는 거고, RGBA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파 채널 인식해서 투명 부분은 투명으로 빠져요. RGBA. 포토샵을 쓰실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문어 다리가 너플너플 되겠죠. 디스플레이스 값으로 여러분이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A to A는 뭐냐? 이거는 이제 색깔은 사용하지 않고 그 영역만, 투명 영역만 내가 사용할 때는 알파 채널만 쓰는 A to A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니스 to A는 이제
거기에 밝기 정보까지만 쓰겠다. 예. 밝기하고 알파 채널 정보만 쓰겠다. 이거. RGB는 색상 정보만 쓰겠다. 이거예요. 색상하고 투명 정보까지 쓰겠다가 RGBA. 예. 그럼 이거 이해되죠? 그럼 펑셔널리티 네 가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 나는 이렇게 파티클이 이미지 형태로 잘라진 거를 하겠다 하면 이렇게 A2A 이걸로 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지금은 RGBA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PSD 이미지 형태로 너플되는 파티클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로 올렸다가 올리면 이렇게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예. 200 정도 주시면은 100 정도 주면은 이 정도. 자, 핵심은 이 폼은 색깔을 뭐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컬러인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나 포토샵, 동영상 등을 맵핑해 가지고 그 색깔과 디자인으로 파티클을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레이어 맵 기능은 저기는 없죠. 파티큘러에는 없는 거라서 이게 좀 중요한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오전에 좀 이론적인 기본 기능들 설명을 좀 드렸어요. 디스플레이스랑 프랙탈 필드, 뭐 레이어 맵, 예. 몇 가지 좀 정리해 보시고